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임자인 아베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치 문제가 계기가 됐다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며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한국만 빠진 셈입니다. 대신 모태기 외무상을 통해 한일 핵심 갈등 현안인 일제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그는 17일 스가 내각의 첫 가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큰 과제라고 언급한 뒤 국제법에 위반되는 쪽은 한국 측임은 틀림없다라며 다만 야무지게 대화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한다는 스가 총리는 한국과의 징용배상 문제도 이전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일본에 대해 북한에서도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스가 정권에 대한 주변국들의 축하 메시지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습니다. 북한은 일본 우익단체 등의 간토 대지진 학살과 731 부대 생화학전 부인 움직임과 이를 묵인하는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홈페이지에 차혜경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무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1일 간토대 지진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리자 신흥 우익단체가 학살은 증거가 없다며 집회를 열고 14세에 731 부대에 입대했던 남성이 세균전을 증언하자 이를 거짓으로 치부하는 글이 1만여 건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피비린 일제의 만행사에는 그 언제 가도 세월의 이끼가 덮일 수 없는 법이라며 어째서 새세기 20년대의 일은 오늘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한사코 부정하고 무작정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무심해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배경으로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꼽았습니다. 그는 역사 왜곡 심화의 원인은 역사적 사실을 자학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과거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범죄자 처벌 등을 통한 진정한 과거 청산을 회피하고 엄연한 진실을 왜곡하며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조직적인 행위를 묵인, 조장, 비호해온 현 일본 당국의 처사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간토조선인 학살범죄가 감행된 때로부터 9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똑똑한 사죄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731 부대가 세균전을 진행했다는 자료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외마디 소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사 왜곡 분위기를 독초에 비유하며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는 일본 사회에 더 큰 재앙을 몰아올 뿐이라고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역시 북한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일본을 거칠게 다루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일본이 한국과 같이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부각된 문제는 디지털화와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하고서 디지털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한국의 발빠른 대처와 청으로의 승격을 따라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는 디지털화의 진정한 핵심은 마이넘버 카드라며 보급을 강하게 추진할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감각에서 동떨어진 당연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라며 이전 아베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댐이 홍수 방지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이동통신사의 과점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하고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당연한지 제대로 지켜본 후 대담하게 실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재임 중 정부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은 내년 이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활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일 아베 전 총리가 외교 특사 등의 형태로 스가 내각에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6일 퇴임한 아베 전 총리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도 지난 12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의 외교 수완을 칭송한 뒤 상담하면서 가겠다라며 외교면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스가 내각이 쿠릴 내개선 문제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비판을 받았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자문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며 당시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매일 자문했는데도 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베노마스크 2장에 고트 트랩을 장려뿐이라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베의 그간 행적으로 볼 때 그가 일선에서 물러나 외교 특사로 활동하면서 내년에 다시 총리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 21명 중 16명이 직전까지 아베 내각에서 활동했거나 아베 정권 시절 강요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베 정권의 숨고르기를 위해 꼭두각시를 데려다 놓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편 중국이 스가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스가 선생의 총리 당선을 축하한다. 중국 지도자도 축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중일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인민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일본의 새 정부와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 굳히고 각종 부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중일 관계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으로 지난달 대만을 방문했던 기시노부오 의원이 방위상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대만과 어떤 형식의 공식적 왕래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축하 메시지로 보기에는 꽤 무례해 보입니다. 이에 스가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총리 선출 메시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중 분쟁에서 미국이 동맹이라 한들 중국이 최대 무역국인 만큼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없는 한 중국을 전복하는 미국의 대전략과 모든 것을 일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얕보고서 미래의 일본이 중국과 밀착하리라는 환상은 일찍이 접는 게 좋다. 스가 총리의 등판과 함께 각국의 입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